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홍준표 특집으로 여러 편을 찍을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간 내가 한동훈의 실체를 공격해왔기 때문에 최근 이를 반격하는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레밍이란 게 뭡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밍이란 거는 이 우두머리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수만 마리가 그대로 같이 떨어져서 집단 자살을 하는 들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한동훈 지지층을 향해서, 한동훈 지지층이 곧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들쥐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냥 오로지 한동훈만 보고 죽을 길만 찾아다니는 들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같은 국민의힘 당원인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가당키 난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당의 당원과 자기 당의 그 지지층을 향해서 들쥐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가만히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체 이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도 홍준표를 띄워주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홍준표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표현 자체가 정말로 뭐랄까 해당성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 전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유 전 의원이라는 거는 유승민을 가리킵니다. 유 전 의원이 나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레밍 1호라고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탄핵 안 된다, 탄핵 반대한다, 아니 탄핵 찬성하는 것들은 다 배신자다, 레밍들이다, 다 나가라, 90석만 있어도 똘똘 뭉치면 대선 이길 수 있다,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장본인이 바로 홍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유승민이, 아니 너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아니 자기 부모 묘를 파묘를 해서 화장을 했다든가, 왜냐 나중에 뭐 묘자리 갖고 또 얘기가 나올까봐 파묘를 했다고 하느니, 뭐 어쩐 대선 준비를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지금 머릿속으로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내일 어떤 상황이 터질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은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대외 신도가 어떻게 될지, 이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판에 홍준표는 지금 자기 머릿속으로는 2025년 4월, 5월, 6월 이 조기 대선을 지금 계속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런 홍준표를 향해서, 아니 너야말로 레밍 1호 아니냐, 너야말로 난파선에서 뛰쳐내린 쥐 아니냐, 이런 취지로 유승민이 홍준표를 비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가 유승민을 향해서, 아니 나보고 윤석열 대통령 레밍 1호라고 했는데 그는 늘 사욕과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에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괴념치 않는다.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 난 도다이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 합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쎄, YS가 홍준표라는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신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무슨 YS 새끼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적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YS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샘을 부리든지 앙탈을 부리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다고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 적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한동훈, 유승민은 둘 다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삼 뭐 부연하거나 새삼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홍준표가 얘기한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 라고 했던 점, 그리고 또 유승민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한 점, 왜냐 유승민이 김무성과 함께 나중에 개보신당을 만들어서 뛰쳐나간 그 31명,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자들과 함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주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건데, 과연 홍준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과연 홍준표는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로 이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그때 당시에 뭘 하겠습니까? 홍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 12월 4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죽을 죄를 졌냐, 뭔 탄핵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얼마 뒤에 아니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겠느냐, 춘향인 줄 알고 박근혜를 뽑았더니 알고 봤더니 향단이다 이런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그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계속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다시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함축되어 있는 이 뭐랄까 이 더불어민주당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있습니다. 이 논평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홍준표의 언행, 홍준표의 당시 행적 이거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왔다 갔다 뭐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체 홍준표의 길이란 게 무엇이냐? 과연 홍준표는 유승민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과연 홍준표는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할 그런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억을 과거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홍준표는 마치 자기는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홍준표는 이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원죄가 없는 것처럼, 홍준표는 그동안에 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해온 사람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언제냐면 2017년 5월 2일 이때 당시에 논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때와 장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박근혜 마케팅 행보를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주의자 홍준표 후보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이어지는 당시의 홍준표의 행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냐? 홍 후보가 언제부터 박 전 대통령을 그리 극진히 생각하셨는지 의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후보의 발언을 보면 홍 후보 자신도 몹시 혼란스러운 듯하다. 여러분들 홍준표는 나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고다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자기 혼자 옳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는 자기는 개파 정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옆에는 사람이 없다, 조직이 없다, 자기 옆에 우군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했지만 홍준표의 당시 행정을 보면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입니다. 과연 홍준표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비능할 때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서 탄압을 받았다며 비난 여론에 편승했다. 그러다 맞불 집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맞불 집회가 관심을 끌자 지난해 12월 4일, 여기서 말하는 지난해라는 것은 2016년 12월 4일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 2016년 12월 9일입니까? 그때 국회에서 유승민, 김무성 등이 주동해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5일 전의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새해 들어 여러분들 이해 12월 며칠입니까? 12월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놨는데 12월 29일 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국민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겠느냐? 박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다. 문 전 대표, 여기서 말하는 문 전 대표는 문재인을 가리킵니다. 문 전 대표도 이도령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방자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 문재인도 방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동격으로 놓고 둘 다 수준 이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백한 사실입니다. 홍준표가 이런 발언한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논평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올해 2월 16일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2017년을 가리킵니다. 경남도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 때는 친박은 박근혜 치맛자락 잡은 양박들이다. 양박은 양아치 친박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6일 뒤 부산에 가서는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를 못 끌어내린다. 그리고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몰락한 친박에 기대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또 이틀 뒤 부산에 가서는 또다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온 몇 벌 해입은 것밖에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날로 영남 지역에서 동정 여론이 일던 때였다. 맞습니다. 홍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옹호 태도는 하루 만에 또다시 바뀌었다. 아니 여러분들 인간 갈대입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뭐 이렇게 들어 눕습니까? 뭐 이렇게 이 시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냐 그 말입니다. 3월 23일 경선 후보 토론에서 홍 후보는 허접한 여자랑 국정을 논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허접한 여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최서원, 개명 전의 이름은 최순실을 가리킵니다. 허접한 여자랑 국정을 논의했다. 누가 논의했다는 겁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접한 여자 최순실과 국정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탄핵감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바꿨다. 또 근데 또 3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몰락한 것도 하늘의 뜻이다 라고 했다.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여론이 비등하자 또다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후보의 발언 강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홍 후보는 3월 29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는 충향인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라고 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했던 그 말을 다시 꺼냈다 그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더라. 2017년 3월 29일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몇 안 되는 양박. 여기서 말하는 양박이라는 건 홍준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아치 친박을 가리킵니다. 몇 안 되는 양박들과 폐쇄적인 체제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판단이 흐려지고 허접한 여자에 기댄 결과가 오늘의 참사를 가져왔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DJ 노무현 정권 10년도 견뎠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철저하게 당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리는 정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바로 홍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승민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이 홍준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유승민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과연 그 말을 홍준표가 하면서 홍준표 나는 떳떳하다. 홍준표 나는 당당하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현재 이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전국 속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이 탄핵 찬반을 놓고 지금 의견이 갈린 그리고 대립 갈등 중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홍준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그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유승민이 배신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가 갈린다. 탄핵당해도 싸다. 우파 대표로 뽑아놨더니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논의했다. 양아치 친박들하고 같이 국정 폐쇄적으로 운영했다가 탄핵당한 거 아니냐? 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 국민들도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 말을 바꾸고 4월 13일에는 우리가 집권해야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다. 이후 홍 후보는 영남 지역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까지 언급하면서 박근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극단적으로 수시로 바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후보의 생각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시길 제안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대선 지고 나서 2017년 8월 달에 홍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홍준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거짓이 없습니다. 정말 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홍준표가 지금 와서 마치 누구한테 훈계하듯이 마치 누구한테 무슨
뭐 보수 감별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권유를 다른 분들한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